자, 주말 사이에 또 변동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또 다음 주에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걱정하셔도 됩니다. 근데 쫄지만 마세요. 우리가 담을 자리에서는 담고 매도할 자리에서는 또 매도하고 이것만 반복하면 돼요. 무조건 여기서 샀을 때 수익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닐 수가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시점에선 쫄아서 좋을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 3주차 이제 방향성이 잡히는 주차거든요. 19일날 일본의 기준금리가 결정되고 나서 그때부터 방향성이 좀 많이 잡힐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 매매를 좀 쉬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 잘 참고하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관련해서 주요 온체인 데이터까지 좀 살펴볼 텐데 직전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으니까 지금 영상에서는 보다 이더리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 채널과 향후 시나리오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하셔서 이더리움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알아두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현재 시간 12월 14일 오후 7시쯤을 가리키고 있네요. 저도 이제 영상 마치고 편집하고 저녁을 먹을 예정인데 주말 동안 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기 바라겠고요. 자, 아무튼 주말에는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도 매매를 쉬고 있어요. 구독자분들께도 매매를 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결과론적으로 잘 나오고 있죠. 자, 물론 변동성이 잡히고 방향성이 잡히고 그때부터 매매해도 나쁘지가 않다는 거. 제가 괜히 10년 동안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살아남지 못했다면 이런 영상도 못 올렸을 거고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1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노하우들을 영상에서 계속 풀어드릴 거니까 이 값은 여러분들께 좋아요 하나로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뭐 이따가 영상 다 보시고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지금 바로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직전 영상에서 제가 이벤트는 나왔는데 조정. 근데 예상보다 잘 버틴다. 그러면서 저점이 높아지는 상황이지만 결국 낮아진다면 추가 조정 가능성도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게다가 고점까지 좀 높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점을 높인다면 단기적인 상승이 예상된다. 하지만 고점을 못 높이고 저점이 낮아진다면 추가 조정 가능성도 말씀을 드렸죠. 자, 현재 흐름은 고점을 못 높인 상황. 근데 저점은 아직 낮추진 않은 상황이긴 해요. 근데 저점을 한번 낮춘다면 다음번 지지 라인 때 아니면 저점 라인 때를 체크하고 올라올 수 있다는 거. 물론 최악의 상황에서는 84K와 86K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염두를 해둘 필요는 있지만 결국 추세는 상방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제가 결과론적으로 보여드릴 게 많이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 12일 날 한번 음봉이 떨어지기 전에 제가 한번 타점을 잡아드렸거든요. 자, 물론 저도 수익을 내면서 이렇게 타점을 잡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건 뭐다? 결과로 보여드리는 거. 뭐 수익도 중요하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결과로서 보여드리면서 제가 결과로서도 보여드리고 이런 것들을 신빙성이 있으려면 결국 중요한 건 제 결과값 이것도 중요하고 뭐 수익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중요하지만 제 말에 그리고 분석에 신빙성이 있으려면 결국에 다 결과로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타점들도 공유드리고 있는 이 스터디룸도 제가 한번 공유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더리움 관련된 데이터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라고 해서 활성 주소수 감소 흐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이더리움 가격 조정이 이어지곤 있지만 이 움직임을 단순히 가격 차트로만 해석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온체인 데이터에서는 보다 구조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이더리움 가격이고 뒤에 보이는 회색 선이 온체인 데이터인데 뭐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먼저 활성 주소수 지표부터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활성 주소수 7일 이동 평균은 최근에 327K까지 떨어졌거든요. 2025년 5월 이후에 가장 낮은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인 8월에는 활성 주소수가 483K까지 증가했는데 현재는 그 고점 대비해서 상당한 폭의 되돌림이 발생한 상태죠. 이 수치는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단순히
네트워크에 실제로 참여하는 사용자 수가 줄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이 흐름을 가격 흐름과 같이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 같은 기간 동안 이더리움 역시 4.8K 이 고점에서 현재 3.1K까지 떨어진 수준. 자, 다시 말해서 가격 하락과 네트워크 활동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 조합은 보통 강한 추세, 이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수요가 식고 있는 국면에서 자주 관찰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더리움 블록 공간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고 네트워크를 실제로 사용하는 리테일 유저나 단기 참여자 일부가 이탈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디파이, NFT, 온체인 트랜잭션 전반에서 지금 당장 써야 할 이유가 약해질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지표가 이 지표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더리움이 견고한 상승 추세, 강세 구조에 있을 때는 가격 상승과 함께 활성 주소수 역시 점진적인 흐름을 보여주게 되는데 가격이 오르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 결과 트랜잭션 수요와 수수료가 함께 살아나는 구조죠. 근데 하지만 현재는 이 흐름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가격은 조정을 받고 있고 네트워크 활동 역시 그에 맞춰 식어가고 있는 상황. 자, 물론 이게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라고 했을 땐 데이터상으로는 부정적인 게 맞습니다. 근데 관전 포인트가 따로 있죠. 이더리움의 가격이 좀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이기 위해서는 기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격적인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활성 주소수 지표가 다시 회복되는지 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지표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기 시작하며 그때는 네트워크 수요가 다시 유입되고 있다는 초기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건데 반대로 활성 주소수가 회복되지 못한 채 횡보 또는 추가 하락을 이어간다며 이더리움은 당분간 에너지 충전 구간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에너지 충전이라는 건 상승을 가기 위한 횡보나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이 약하게 나올 수 있다는. 그래서 이더리움의 다음 방향성은 차트만 볼 게 아니라 이 네트워크 안에서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물론 이 데이터들은 찾아보는 게 귀찮거나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데이터들은 영상에서 꾸준하게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진 마시고 제 영상만 꾸준하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건데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그렇고 이더리움이 오히려 강세다. 이더리움이 오히려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자, 저점이 높아지는 폭이 비트코인보다 크거든요. 그리고 고점도 높아졌어요. 비트코인은 고점이 높아지는 게 한 이 정도? 이때 말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갈 때에도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이 정도밖에 못 올라갔어요. 그만큼 이더리움이 오히려 매수세는 쏠리고 있는데 네트워크 상으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자, 물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저점을 높이는 폭이 고점을 높이는 폭이 크다라고 해서 이더리움이 무조건 상승한다. 그건 아니고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바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직전 영상에서 제가 관점 1번으로 이 선을 그어드리면서 이 추세를 이탈했다가 회복하면서 그때 들어가 보자. 이 타점이 관점 1번이었고 관점 2번은 여기서 내려가며 내려갈 만치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인데 자, 지금까지의 차트 흐름을 봤을 때 관점 1번, 2번 둘 다 올 수는 있기는 해요. 그래서 먼저 관점 1번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요. 하나의 선을 그어놨었는데 이 선이 해당 저점과 해당 저점이었거든요. 상승이 한번 나오고 파동이 시작됐다가 다시 한번 끌어올리기 직전의 저점, 여기다 그은 선이고 이 선을 아래에다가 평행하게 해당 구간에 몸통에다가 그은 선인데 참 웃긴 게 이 선을 유지해야 상승 추세가 유지되거든요. 근데 한 번씩 개미털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 흐름이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회복하고 눌리고 다시 한번 회복할 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관점 1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3,170달러 딱 이 구간이거든요. 자, 이전에 한번 고가 돌파를 했다가 밀렸다가 꼬리가 달리고 여기서도 저항을 맞다가 돌파하니까 지지가 되었던 구간인데 한번 급하게 밀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올라탄다면 바로 빅롱이 올라올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주말이다 보니까 잠시 쉬어가는 게 오히려 좋다라는 얘기고 아무튼 제가 예상하던 그 흐름대로 나오잖아요.
자, 제가 관점 1번으로 여기서 이탈되고 올렸다가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여기서도 지지를 받다가 올렸다가 이걸 돌파를 못하고 지탱을 못 받으니까 밀리는 모습.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 3,170달러 그리고 이 상승 추세, 이걸 되돌림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도전했다가 한번 올라탔다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심리적인 지지 라인으로 형성될 수 있는 3,200달러, 여기를 돌파할 때 들어가자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상되는 흐름을 여기서 꺾이게 되면 제가 관점 2번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올라탄다면 여기서 한 차례 뭐 밀었다가 올라가도 되고 그냥 올라타도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 밀었다가 지지받고 한 번 더 올렸다가 3,170달러 지지를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 올라갈 때 그때 들어가는 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게 그냥 올라간다면 결과론적으로 여기도 지금도 좋고 지금 여기도 좋고 3,200달러가 아니라 그 밑에도 좋긴 하거든요. 제가 현물 기준으로는 당일날 아니면 다음날 바로 수익이 날 거다 이렇게 장담은 못하지만, 아무튼 3,200달러 밑에서 모아갔을 때는 결국에 수익은 보실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더 밀었다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올렸다가 뺐다가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제가 단기적인 타점에서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이 정말 온다면 뭐 1차 매수해놓고 3,450달러 직전의 고가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실시간으로 타점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1차 TP를 정말 여기로 잡았을 때 2차 TP는 어디로 들고 가야 될지 그런 게 좀 어려우시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타점도 잡아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 타점이 정말 올 거냐 안 올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건 모르겠지만, 그건 정말 100%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뭐다? 수익을 낼 수 있을 타점들은 제가 영상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좋겠죠. 근데 이게 실시간으로 타점이 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도 이따가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관점 두 번째. 일단 3,060달러에 대한 지지는 지금도 나와주곤 있어요. 근데 이게 한번 밀었다가 한번 더 뺐다가 올라타는 그런 흐름일 때 우리가 들어가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예상되는 흐름은 일단 하락 패러렐 플러스 1.5는 여기고, 이 파란색 점선 밑에 있는 게 상승 패러렐 플러스 0.5 값인데, 물론 흐름을 봤을 땐 여기까지 빠졌다가 이탈됐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좀 생각하는 건 이런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예상되는 경로는 여기서 올라간다면 관점 1번 이 내용대로 하셔도 좋겠지만, 내려간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지지를 받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다시 내린다면 이럴 때 살짝 이탈시킬 거거든요. 개미들 털려고. 살짝 이거 저점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올라오면서 한 번 더 지지받고 3,060달러에 대한 저항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올라탈 때 그때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이전에 하락 패러렐 플러스 1.5 여기서 저항 맞다가 뭐 돌파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탈 지지받고 올렸죠. 근데 그 뒤로도 한 번에 지지를 받았고 한 번 더 지지받았고, 이번에도 지지가 정말 명확하게 나온다면 뚫어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왜 여기까지? 근데 바로 왜 올라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자, 지금 최근 흐름만 보면 여기 고점 있죠? 여기 고점 있죠? 여기 저점 있죠? 여기 저점 있죠? 고점을 높이지 못한 채로 저점도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 고점을 다시 한번 높이지 못한다면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타점이 정말 올지 안 올지는 추후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흐름에 맞춰서 3,060달러 지지를 받는다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살짝 올라탈 때 3,080달러 수준에서 들어가도 손익비가 좋으니까 이런 구간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타점이 정말 온다면 제가 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 실시간 대응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타점을 좀 잡아드리고 있는데 저도 수익을 보면서 가고 있죠. 자,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제가 예상되는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일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아무튼 이 신호를 통해서 뭐 깃발 신호가 나오고 나서 신호가 나오게 되거든요. 위에는 손절가, 아래는 익절가. 바이가 나오게 된다면 위에는 익절가, 아래에는 손절가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만 계속 보실 수 있다 이러시면 이 보조지표만 통해서 매매를 하셔도 좋겠지만, 차트를 계속해서 보기가 어려우시다면 이 타점도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스터디룸에 올려드리는 타점들
공유드리고 있는 타점들을 토대로 매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를 어떻게 공유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스터디룸은 어떻게 입장하는지 바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구글 폼이 딱 나오게 되거든요. 자, 먼저 이 구글 폼에서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글 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터디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걸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빗썸이나 업비트에서도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 요즘에는 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 많이 말씀드리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받아보실 분들은 이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트레이딩 교육법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자책으로도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전자책으로 트레이딩 노하우도 좀 알고 싶다 하시면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보조지표도 이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보조지표가 상당히 좋은 게 아까 보여드렸듯이 플래그 신호가 뜨고 바이가 뜨든 셀이 뜨든 신호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위에는 익절가가 나오고 아래에는 손절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바이 기준인데, 자, 셀 기준으로는 밑에가 익절선이 나오고 아래에는 손절선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딱 익절가가 도달이 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시기엔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보시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터디룸에서도 보조지표를 통한 타점이 나왔을 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은 스터디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중복 선택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다 체크하셔도 되니까 원하시는 것에 맞춰서 양식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제 이름이 안 보이거나 이 구글 폼을 작성하는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에 번호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번호로 뭐 스터디룸 입장하실 분들은 스터디, 뭐 보조지표면은 뭐 보조지표면 보조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딱 봤을 때 알아보기만 편하게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참 쉽죠? 어려운 거 없으니까 뭐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긴 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상방은 맞습니다. 이게 바로 올라간다 이런 소리는 아니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긴 합니다. 물론 오늘 이 음봉이 양봉으로 전환되면, 그리고 추세가 이렇게 올라탄다면 저는 빅롱을 가리킨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12월 19일 날 일본의 기준금리 가능성이, 이 인상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발표가 나오고부터 매매를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향성이 잡히는 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도 기준금리를 결정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더리움 관련 주요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이더리움이 올라가려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냐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아까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구독까지 눌러주신다면 제 영상 꾸준하게 챙겨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